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와 내일 사이라는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의 진행을 맡은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8월 달에 인문예술 콘서트 보신 분 계신가요? 그때 출연하신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곧바로 돈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는 좋은 시나리오는 있었지만 영화를 만들 제작비가 없어 선뜻 영화 제작에 나서지 못하다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극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고 또 국내외에서 이러한 영화 제작을 통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에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창작의 멍석을 깔아라는 주제로 가치 소비 문화의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하모니로 오늘 무대를 가득 채워준 청소년 극단 무하 여러분들과 공연에 대해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의 첫 무대를 채워주셨는데요. 선보이신 공연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아카펠라 뮤지컬을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 아카펠라 뮤지컬이라는 것은 정말 생소한 장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르쳐 주신 강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한승모 선생님이라고 지금 현직 아카펠라 그룹 별의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저한테 이 곡을 선뜻 이 네 가지 저희가 네 곡을 불렀는데 이 곡을 선뜻 저에게 사용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멋진 공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대학로 프로젝트, 대학로라는 것이 연극 배우한테는 정말 꿈의 무대이고 누구나 서고 싶은 그런 무대인데 텀블벅을 또 활용해서 저희가 펀딩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대학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도 멋지게 마쳤고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듣다 보니까 무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저한테는 궁금했었는데 무아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 뜻과 함께 청소년 극단 무아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아는 무조건 하자라는 말을 줄여서 무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 극단은 문화예술을 꿈꾸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열려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연기도 무료 교육으로 받을 수 있고 연습실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뭔가 문화예술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학로 도전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큐멘터리 영화제 내년 여름쯤에 출품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밤낮 없이 저희가 또 공연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그 다큐멘터리 편집도 하고 있고 영상 편집도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저희 무아 6기처럼 무아 7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영화제 출품한다고 하니 저도 영화제 티켓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좋은 공연 보여주신 극단 무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금 문제를 겪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창작자 중심의 국내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 염재승 대표님을 모시고 크라우드 펀딩이 가져온 창의적인 생산과 소비 문화의 변화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텀블벅 염재승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에 초대됐던 조정래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학창 시절 영화를 전공하면서
영화 제작의 꿈을 키웠지만 제작비 마련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좌절하시다가 자신과 같은 창작자들을 도울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직접 기획하고 만드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텀블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텀블벅의 탄생 그리고 성공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총 8천여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현재 텀블벅이 있기까지 어떤 변화와 발전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텀블벅의 창업자이자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염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텀블벅은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창조적인 시도를 뭔가 이제 여러 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후원으로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2011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영화를 그 당시에 전공하는 학생이었었고 저에게는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뭔가 온라인에서 조금 더 이제 넓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텀블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텀블벅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리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대표님께서도 처음에는 텀블벅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생각과 달리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기존과는 다른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텀블벅이 지금처럼 성장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시작할 때는 왜냐면은 저랑 이제 몇몇 친구들이 겨울 방학에 이런 좀 작은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정말 작은 시도로 작은 프로젝트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걸로 그 당시에 주변에 뭐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고 다들 사이트 만들고 학교 돌아가서 작품 활동하고 이런 이제 나이브한 생각으로 했었는데 결국에 제가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좀 어떤 뭐 확신을 갖고 왔냐, 뭐 봤냐 이런 걸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영화를 전공할 때 좀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제작 환경의 변화가 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뭐 대기업 생각하고 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충무로라고 하는 그 어떤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었었고 그걸 위해서 모두가 다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이제 똑같은 노력을 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그 이유는 영화라는 것이 어쨌든 고가의 필름 카메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되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 학교에 들어가던 시기가 딱 그 경계선에 있었어요. 필름에서 디지털로 영화의 어떤 그런 제작 방식이 넘어가는 시기였었고 그 말은 즉 저희 같은 사람들도 원래는 막 카메라 하나에 3억, 필름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엄청 비싼 가격의 그런 제작 기술들이 정말 DSLR 하나로도 이제 사람들이 딱 영화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딱 오는 시기였던 게 있어요. 제작 환경이 뭔가 아마추어도 볼만한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제가 소비 쪽에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유튜브가 처음 나온 시점이었었어요. 제가 영화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고 그 말은 즉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비용도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네트워크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그게 반대로 제가 뭔가를 보고 싶어도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취향과 원하는 방식의 어떤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큰 채널이 생긴 거였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큰 충격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영화를 만든다는 그 어떤 기본적인 공식에 비해서 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때 그게 영화뿐만 아니라 출판, 뭐 제품 만드는 거, 3D 프린터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되게 큰 변화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제가 영화 말고 또 할 수 있는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에서 좀 텀블벅을 좀 바라봤던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국내외에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렇게 텀블벅의 크라우드 펀딩이 한국 문화 속에서 정착하게 된 그런 비결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문화적인 것보다는 좀 기술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텀블벅을 처음 시작할 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한국에는 뭔가 기부하는 문화 이런 것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린 어떤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제 페인으로 지목을 하는 게 역시나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타인의 어떤 시도에 지갑을 여는 그런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문화적인 관점보다는 그런 얘기들보다는 좀 기술적인 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결제에 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2011년은 정말 전자결제로 치면 진짜 암흑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온라인 사려고 해도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접속해가지고 액티브엑스 다운로드 받고 뭐 어떤 복잡한 인증 방식 거쳐가지고 겨우겨우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우리가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들어가 사려고 하면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그걸 사긴 사는데 뭔가 남의 시도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선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딱 접속해가지고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벽이 생기면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아웃이 돼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되게 좀 큰 과제였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결제를 굉장히 쉽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물론 저는 이제 전공도 엔지니어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동원해 가지고 정말 애플 앱스토어처럼 쉬운 아마존 원클릭처럼 쉬운 그런 결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되게 불가능한 과제였는데 그거를 결국엔 해냈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결제가 사람들이 처음에 텀블벅을 접속하고 봤을 때도 보통은 되게 참여하기 힘든데도 딱 선뜻 이제 마음이 동하면은 쉽게 지갑을 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으로는 저희가 성공 경험을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처음 나올 때 한국에서 막 1억짜리 프로젝트, 10억짜리 프로젝트 막 하면서 하지만은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저 베이스가 없으면 그런 성공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펀딩이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면 크라우드 펀딩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되게 뭐 30만 원짜리든 50만 원짜리든 작은 프로젝트라도 성공하는 경험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프로젝트가 그림책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것도 이제 한 80만 원 정도 규모로 이제 그래서 창작자랑 후원자가 같이 성공 경험을 만들어가는 그게 생기면은 이게 바이럴이 생겨가지고 점점 더 많은 그러니까 텀블벅이 오면 성공을 한다는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확산이 생길 것이다. 이제 그거를 노렸었는데 그 점에 다행히도 적중을 해서 그 당시 창작자분들이 어느 서비스보다 텀블벅을 더 많이 찾아주시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서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